자, 그러면 신청 취지는 무엇이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보전 신청 우리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가압류도 있고요. 예, 가압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처분도 있습니다. 자, 가압류는 채권자가 가진 권리가 뭐죠? 돈이다. 가처분은요, 어떤 행위를 요구한다. 이행 청구권. 이런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보전 신청에 의해서 구하고자 하는 이 보전 처분의 내용.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못 팔게 막을 것이냐. 처분,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전 처분은 근본적으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채무자가 처분할 수 없도록 막는 그런 조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어떻게 결론을 내려줘야 처분 금지가 되는지 그게 다 법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같은 종류가 다 있지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일 때는 이렇게 처분 금지를 해야 되고 채권일 때는 어떤 방식으로 처분 금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신청 취지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보전 처분의 결론인 것이고 처분을 금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내용 보면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전 처분의 종류. 아까 말한 처분 금지를 한다면 그 종류와 태양이라는 건 그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양이나 형태. 모양이나 형태. 자, 주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처분 금지효를 구현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보전 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부동산은 가압류를 신청할 때 내가 어디까지 가압류하겠다 또는 가처분할 때 어디까지 가처분하겠다라는 그런 목적과 한도를 정해줘서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되므로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소송의 청구 취지와 달리 보전처분은 한 번 정해진 보전처분의 내용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부동산 가압류에 대한 신청 취지는 다 똑같습니다. 어떤 부동산이든지. 또 유체동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신청 취지는 유체동산이라고 하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보시면 이렇게 기재하는 거다라고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압류는 신청 취지 어떻게 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신청 취지라고 제목 달아주고요. 반드시 제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 이것이 내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라고 판사님한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글로. 자, 그래서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이 채권의 종류, 위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위채권이라는 것은 바로 금액, 청구 채권이라고 위에 써놨기 때문에, 그 위에 써져 있기 때문에 그 위채권이라고 표시하게 되고요. 위채권의 집행을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압류라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집행 보존, 강제 집행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죠. 처분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이 가압류가 바로 처분을 금지하는, 처분 금지를 구하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처분 금지를 구하는, 처분 금지효를 구하는. 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앞으로 어떻게 쓰시면 됩니까? 무조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신청 취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한번 알아두면 계속 내가 써먹을 수 있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신청 취지가 다 달라지죠. 부동산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